네, 글로벌 경제와 증시,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이슈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간밤 뉴욕 증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이었죠. 맞습니다.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를 좁혀지지 않는 거리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정말요. 맞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한도 시한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간밤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가 부채 한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인터뷰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라면서 예산 삭감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현상 유지는 옳지 않다라면서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전날 기자들에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진 것을 느꼈다. 생산적인 토론이었다라고 제가 전달해 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말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또 기조가 바로 바뀐 겁니다. 다만 메카시 의장은 우리는 오늘 예정된 실무질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는 살아있음을 보였는데요.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던 증시는 막판 메카시 의장의 발언에 안도하면서 낙폭을 일부 만회하긴 했습니다. 예, 정말 하루가 다르게 분위기가 변하는 모습인데 네. 메카시 의장 같은 경우는 조금 공격적인 발언을 했지만 백악관 측 입장을 들어보면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기조를 가져가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이 메카시 의장과 달리 백악관은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일관된 태도를 보였는데요. 네, 회담 이후 양측의 대화가 생산적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양측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선의의 대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금 밝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엇갈린 반응에 시장은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양당의 협상의 진전으로 디폴트 시기가 내달 1일에서 조금 더 연기되더라도 네. 최대 내달 15일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협상이 무산되는 건 계속해서 좀 같은 이유, 같은 포인트입니다. 네. 저희가 워낙 지속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내용을 전해드리긴 하는데 다시 맞습니다. 한번 좀 짚어주시죠. 공화당은 정부 예산을 삭감해서 2022년, 전년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더해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도 일부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제시한 안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전제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측이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에 도달하더라도 이후 의회에서 일부 극단적인 성향의 양당 의원들이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합의가 우선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메카시 의장이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인사들의 반대로 인해서 부채 한도 협상에 좀처럼 승낙하지 못하고 있다,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의 불씨가 여기서 더 커질지 꺼질지 그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경고성 발언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짚어볼까요? 내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키워드는 위기의 미국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네. 그래서 뒤에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향후 미국 신용등급에 대해 하향 조정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향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피치는 미국 신용등급의 최고 등급인 트리플 A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를 디폴트까지 몰고 간 여야 간 당파 싸움이 미국 신용등급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6월 1일 전까지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디폴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나아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피치는 부채 한도 상향 실패와 디폴트 발생은 미국 정부의 부채 지급 의무 의지가 약하다라는 신호라고 해석이 된다라면서 이는 트리플 A 등급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네.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미국 신용 등급이 최고 등급에서 떨어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난 2011년에 미국 부채 한도 상향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된 적이 있었는데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이 S&P가 미국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한 단계 낮춘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당시 증시를 비롯해서 금융시장은 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빨리 합의해라 이런 좀 네. 압박으로도 들리기도 하는데 피치도 그렇지만 무디스에서도 등급을 낮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맞습니다. 앞서 피치와 그리고 S&P와 함께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무디스도 미국 정부 디폴트를 앞두고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 무디스는 미국 정부 신용등급으로 이 최고 등급인 트리플 A를 부여하고 있고 등급 전망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매기고 있는데요.
일주일 뒤에 디폴트 발생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에 이 등급이 낮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디스의 윌리엄 포스터 부사장은 여야 대화 결과 미국 정부 디폴트가 가시화된다면 무디스는 미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두 번째 키워드를 아까 위기의 미국이라고 정하면서 뒤에 물음표가 붙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포스터 부사장이 하향 조정을 시사하는 한편 이 디폴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백악관과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이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의 우려를 좀 일축한 건데요. 포스터 부사장은 이러한 주장의 이유로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 디폴트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낙관론이 계속해서 우세한 상황이고 주말 사이 진전된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투심이 이렇게 위축된 가운데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는 믿을 건 역시 이렇게 꼽아왔습니다. 키워드만 봐도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텐데요. 엔비디아 얘기겠죠? 맞습니다.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이후 1분기 실적을 공개한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2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시가총액 1,000조에 육박하는 기업이 단번에 1,250조까지 튀어오른 건데요. 특히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이 이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1분기 매출은 71억 9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10%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은 1달러 9센트로 예상치보다 18% 정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2분기 가이던스에서 매출이 110억 달러로 1분기 대비 52% 급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는 월가 예상치보다도 50%나 높은 수준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데이터 센터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 반응만 봐도 얼마나 대세인 기업인지 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이 많죠. 맞습니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베런스는 AI 칩 분야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월가에서 엔비디아를 커버하는 전문가 48명 중에서 13명이 강력 매수, 23명이 매수, 12명이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매도나 강력 매도를 제시하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증권사 에드워드 존스의 로건 피크 애널리스트는 시장에서 AI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엔비디아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 또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콘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가 AI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이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